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조금 심각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군기문란 속 시일야 방성되고, 이날은 시일야 하는 이날 이 말이죠. 방성되온 목로와 통곡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 군기문란에 대해서 속 시일야 방성되고 이렇게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말은 황성신문 1905년 11월 20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약 115년쯤 되네요. 그 당시 일제시대에 황성신문의 장지연주필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장지연주필은 이 글에서 고종 황제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을사나기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또 히로부미며 을사 오죽을 구타하는 제목입니다. 이게 왜 속을 붙였냐? 시일야 방성되고라는 것은 이미 장지연 선생이 썼기 때문에 이제 붙일 때는 속, 계속한다는 뜻으로 속이라 붙입니다. 속 붙이면 왜 하느냐? 이날에 이날도 됩니다. 그래서 군은 훈련이 기본인 군 병사가 피곤한데 아침 점호 구분은 왜 합니까? 하는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서 약 18,000명 정도가 이 글에 동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의 사기가 어떤 나라 떨어지는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지난 4월 10일이니까 그 당시에 4월 15일이 태양절이기 때문에 북태양절 때문에 뭔가 도박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노력하겠다. 이렇게 장관 청문회 때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 딱 나온 게 뭡니까? 훈련은 군 기본 임무로 딱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보입니다. 공군 게시판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병사를 피곤한데 아침 정오 구분 왜 합니까? 이런 그 게시글이 쏟아지면서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우리 국군의 기본 자화상이나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0시 반에 일어나서 구보를 한다고 합니다. 전부하고. 우리는 국민들은 5시에 전부 어머니 일어나가지고 밥을 지어서 밥 내리고 옷을 입혀가지고 학생은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남편은 직장에 가고 자기도 직장에 가고 이렇게 정말 어렵게 분주하게 살고 있는데 10시 반에 떡 일어나서 그 점호가 하고 하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기본입니다. 군이라면 일상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논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군을 운영해왔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500명의 장군들이 별이 있다 하잖아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신선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명을 갖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중립입니다. 헌법조항은 국군이 무엇을 해야 하고 국가질서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겨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국군은 첫째,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보위하고 둘째,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민주국가라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투표를 해서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뽑고 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가 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국민들 잘 받들어서 나를 잘 지켜달라고 한 것이지 9.19 풀어주고 이런 거 하라는 뜻이 아니죠. 이건 정말 우리 역사에 치고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병사는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정모를 받는 것도 필요한데 병사란 이유만으로 체조를 한 이후에 뛰어야 하는 것이 더 이해가지 않겠습니다. 이거 그럼 병사는 그럼 모든 장교 하사관 전부 뛰어야 됩니까?
이런 방자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침 점호와 인원 확인이 주목했습니다. 무슨 병사가 아침 점호 인원 확인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원 점호는 취침 점호 때 이미 확인하고 방역 사원에게 보고까지 한 다음에 불침번이 밤새도록 지켰기 때문에 아침에 나오면 그냥 형식적인 점호에 불과합니다. 근데 얼마나 군의 교육과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걸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적폐가 사회가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청산돼야 됩니다. 어떻게 국토방위 의무를 다할 것이며 국민의 재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ROTC 백구 학군단 2기 출신 최전 육군 예비소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60년의 얘기입니다. 학군단이 생기자 육사 엘리트 장교들이 교관을 왔습니다. 좀 잘 해보겠다고. 방학경 군사훈련 얼마나 지도했는지 10분 휴식이 꿀맛이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루 종일 교육과 훈련으로 정말로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생 대면 간혹 있었기 때문에 군기계도 더욱더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몇 명씩 죽어나가는 그런 사고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교육과 훈련을 담당했던 육사 출신 장군 정말 모범적인 군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용병을 보는지 식사를 어디서 하는지 또 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고 빈틈없는 군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식사 시간과 취침 시간 외에는 눈코뜰 사이 없이 어떤 때는 야간까지 교육과 훈련에 연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대목군들이 지독한 교육과 훈련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과 훈련이 80평생을 살아오는 정신적 길잡이 됐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국방장관을 보면서 사관학교 출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대표적인 사례를 하겠습니다. 한강기구까지 북한 김정은에 이뤄주는 그런 것을 보고 국방장관이라면 9.19 합의 위반 단계에서 대통령에게 직언해서 이건 안 됩니다 또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장관직을 걸고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정말로 군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방장관의 보능국과 모든 비용은 물론 사병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런 세금을 쓰면서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번 병사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지난 5년 동안 한미 군사훈련 축소 파기에 따른 훈련 부족과 코로나를 핑계로 병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조차 없었기 때문에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결국 지휘관, 하사관부터 장교, 장군까지 전부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병들이 가하는 훈련을 통해 단결을 하고 일사불란 팀워크를 확인할 때 비로소 국민은 군을 신뢰하게 됩니다. 최첨단 전력을 확보하고 장비를 개선하고 군인의 복지를 향상시켜 주는 것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수많은 전쟁사를 통해 역사는 각종 첨단 장비가 정신력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강 군대로서 최신 무기로 이렇게 무장된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오합지졸입니다. 단지 차이는 무엇이냐? 다 정신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찌면 완전히 죽는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남고 싸우니까 지금 밀고 있잖아요. 이 정신력이 무장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정신력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마지막으로 군의 훈련은 전투를 목적으로 합니다. 적과 싸움을 이기는 강한 군대는 완벽한 전투 태세를 강조하게 됩니다. 군 기강형은 강한 훈련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문제를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나타나는 겁니다. 군대의 지나친 민주화, 섣부른 자유, 이게 아닙니다. 불과 2년도 안 되는 그 기간에 그 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민주화, 좀 자유, 달라, 무엇이 베개가 잘못된, 식사 잘못된, 이건 옛날은 얘기도 할 수 없던 얘기입니다. 거기다 엄정한 군기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땅에 떨어뜨린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민주화, 섣부른 자유가 엄정한 군기와 무너뜨리고 사기를 땅에 떨어뜨려서 군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군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군대의 본질은 적대적인 상황에서 최대의 전투력을 분출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훈련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대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훈련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종섭 국방장관이 후보자 때 밝혔던 훈련은 군 기본 임무란 사실을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이 세계 최강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할 것을 국민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